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오픈 소스, 이제 저번 시간에 비상정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비상을 해제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비를 동작시키기 위한 모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제 장비를 비상을 해제하고 모드를 선택을 해야 이제 장비가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모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드 펑션 선택은 이제 뭐 매뉴얼, 그다음에 오토, 요게 가장 기본이고 가끔 이제 필요할 경우가 이제 세미 오토라고 하는 MDA, MDI 뭐 이렇게도 막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중간 단계, 부분 자동화. 뭐 예를 들면 뭐 순환 시스템만 아니면 뭐 에어를 유지하는 에어 기압 유지 프로그램만 동작시킨다던가 하는 이제 세미 오토 프로그램 또는 뭐 클리닝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비상정지를 해제했으니까 이제 모드 컨트롤을 하는 모드 시스템 펑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시스템 펑션. 먼저 프로젝트를 열게요. 프로젝트를 열어서 모드 시스템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오토, 뭐 매뉴얼, 세미 오토, 뭐 반자동, 뭐 MDI, MDA 뭐 이런 식의 그 모드를 선택하는 부분이죠. 비상을 해제하고 리셋을 했으면 이제 모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드 선택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만든 이제 베이직 펑션은 모드 시스템 FB1010입니다. FB1010 이건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메인 문을 이제 열어서 보면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전에 뭐 그걸 좀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좀 비워놓고 이제 장비 두 대를 하나의 PLC에서 이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한번 모드 시스템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만들어서 첫 번째 칸에 스타트를 넣는 건 그냥 제 스타일입니다. CH1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 만들고 두 번째 네트워크 만들어서 EMG 시스템을 하나 갖다 놓고 장비 1번의 EMG를 이제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 놨었던 EMG 시스템 DB를 하나 쑤셔 놓고 그 다음에 모드 시스템을 꺼낼게요. 모드 시스템을 꺼내서 DB는 만들어 놓은 거를 쓰겠습니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비 두 번째 EMG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 장비의 DB를 열어가지고 집어넣고 그다음 모드 시스템도 또 꺼내가지고 두 번째 장비의 모드 시스템 DB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게요. 퍼스트 스캔에다가 M1.0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M 퍼스트 시스템이 생기겠죠? 퍼스트 스캔이 생기고 퍼스트 스캔 생기고 퍼스트 시스템이래. 퍼스트 스캔이요. 퍼스트 스캔을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네이블 넘버는 3개까지였고요. 그 다음 알람 타입은 0, 첫 번째는 0으로 하고 두 번째 거는 1로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이제 새로 생긴 모드 시스템입니다. 모드 시스템 퍼스트 스캔에다가 또 퍼스트 스캔을 넣겠죠. 모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장비를 켜게 되면은 무조건 매뉴얼을 선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장비가 처음에 켜졌는데 매뉴얼이 선택되도록 무조건 선택을 할 수 있게 퍼스트 스캔을 이용해 가지고 스캔 비트를 받아서 매뉴얼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매뉴얼 모드 SW, 그러니까 매뉴얼 모드를 선택하라는 스위치고, 두 번째는 오토 모드를 선택하라는 스위치, 세 번째는 유저 1 모드 스위치, 그다음 유저 2, 그다음 유저 3 모드 선택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스위치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푸시 버튼이나 어떤 신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그 해당 모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모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드를 선택하는 걸 두 개를 동시에 누른다거나 뭐 세 개를 동시에 누른다거나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또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된 것만 선택되게끔 인터록이 반드시 걸려 있어야 돼요. 무조건 첫 번째 거를 뭐 추천을 많이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두 개를 동시에 눌렀을 때 어떤 한 가지만 선택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드 체인지가 가능한 때는 아무것도 동작하고 있지 않을 때예요. 어떤 프로세싱, 무언가 동작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모드가 변경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세싱이라는 이 비트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드 체인지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드 체인지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는 프로세싱 인터록이 있고, 그다음 버튼들이 이렇게 내부에 인터록이 또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프로세싱을 보고 싶으니까 EMG 시스템에 있는 이 EMG 액티브라고 하는 비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장비에다가도 똑같이 집어넣는데 이제 2번 장비로 변경을 해서 넣을게요. 총 요 비트가 위아래로 1번, 2번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장비 1번과 장비 2번을 잘 넣었습니다. 하나의 펑션으로 지금 두 개의 장비를 활성화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PLC가 한 개로 장비 하나만 돌리면 참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PLC 하나로 장비를 여러 개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직 펑션의 중요성이 왜 여기에 있는지, 반복문을 왜 쓰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베이직 펑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출력 부분을 한번 보면은 Q 매뉴얼 모드 액티브, 이제 매뉴얼이 선택되면 여기 있는 비트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Q 오토 모드 액티브, 이제 오토 모드가 선택되면 활성화되는 비트. 그다음 Q 유저 1, Q 유저 2, Q 유저 3, 이제 자유롭게 쓰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총 5개를 할당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게 선택이 되든 하나가 불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Q라고 하는 이 모드 액티브라는 부분은 절대로 두 개가 동시에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스캔에서도 절대로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절대로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절대로 두 개가 동시에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어정쩡하게 두 개가 동시에 살게 되면은 그 맞물리는 부분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출력 부분이 절대로 같이 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Q 모드 넘버라고 하는 이제 특이한 게 있는데, 이 모드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HMI나 아니면 어떤 다른 숫자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 현재의 모드를 알려주고 싶을 때 쓰는 비트예요. 그러니까 변수입니다. 인트이저로 되어 있고요. Q 모드 넘버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이 모드 시스템은 좌우 입력 출력을 보면 펑션 퍼스트 스캔으로부터 각종 스위치들, 그리고 인트로를 거는 프로세싱, 그다음 출력 5개 나와 있고, 현재 출력의 인티저 번호를 표기해주는 모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봅시다. 시뮬레이션을 키고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시뮬레이션을 키고 다운로드 로드하고, 장비가 로드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 모드를 해가지고 PLC를 키고요. 그 다음에 잠깐 내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HMI를 또 미리 만들어 놓은 HMI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러면은 HMI가 또 뜨겠죠? 여기서 또 모니터링을 걸어서 같이 볼게요. 실제로 지금 요 펄스트 스캔에 의해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네, HMI가 켜지고 있네요. 자, 여기서 펄스 스캔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요 비트를 여기다 걸어놨죠. 그래서 프로세싱이 되면 요 보드는 변경이 되지 않겠죠. HMI가 뭔가 걸렸네요. 그래서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부분을 굳이 비상으로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단편적인 예시를 위해서 비상을 걸었는데 실제로 뭐 비상 비트를 이용해서 막는 분들도 있긴 해요. 비상이 걸렸을 때 모드를 변경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갑자기 또 문제가 생겼네요. 됐네요. 하나가 열리고 있었나 보네요. 자, 같이 볼게요. 이 부분을. 자, 1번 장비에서 제가 비상을 이제 다 해제를 하고 EMG 스위치를 다 해제를 해가지고 여기 투루 들어온 다음에 3개죠. 그래서 이제 리셋을 눌러서 해제를 하면 이제 여기 해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토 누르면 오토로 변경되고 유저 1, 유저 2, 유저 3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이 누를 때마다 여기 있는 이 모드 넘버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모드 넘버에 있는 이 번호를 이용해서 텍스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번호에 따라서 모드가 변경이 되도록 해놨어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마우스다 보니까 실제로 두 개를 동시에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강제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죠.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매뉴얼을 ON을 하고 매뉴얼 ON을 해놓고 강제로 제가 이 부분을 ON을 한다고 해서 모드가 변경되지 않죠. 변경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인터록이 걸려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두 개가 절대로 동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내부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부를 보면서 실제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누르면서 이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비상을 해제하지 않아서 프로세싱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리 눌러도 변경되지 않는다. 비상을 해제하고 리셋을 눌러야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 제가 비상을 하나라도 치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프로세싱이 동작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내부는 굉장히 간단하면서 효과적이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퍼스트 스캔이 들어오면 매뉴얼 모드 위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보야겠네. 인풋은 아까 봤었던 스위치들과 퍼스트 스캔 그리고 프로세싱이 있고, 출력은 Q 매뉴얼 모드 액티브부터 이제 모드 넘버까지 쭈루룩 해서 인트지하고 불리한 타입으로 쭈루룩 만들어놨어요. 그다음 스태틱으로 타이머가 한 10개 정도 만들어져 있고, S 매뉴얼 모드 이제 내부적으로 선택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토 모드, 그 다음 유저 1, 2, 3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더 있다라는 거 미리 봐놓고 내려오겠습니다. 여기서 S 매뉴얼 모드를 선택해라. 그리고 첫 번째 S 매뉴얼, 내부에서 인정하는 매뉴얼 모드 비트를 살리고 나머지를 다 꺼라. 처음에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는 부분인 거죠. 주르륵 해서 중복을 시켜놓고, 초기화를 해놓고, 그 두 번째부터 이제 매뉴얼 모드 스위치 인풋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 스위치를 눌렀을 때 나머지가 인터록이 되도록 다 비접적으로 쭈루룩 걸어놓고, 프로세싱도 마찬가지로 모드를 변경하면 안 되니까 인터록을 쭈루룩 걸어놨죠. 그러니까 스위치와 프로세싱의 인터록은 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도 정말 황당하게 S 매뉴얼 S에다가 오토 유저 1, 2, 3 이렇게 해서 쭉 5개 쪼로록 나열하고, 여기도 쪼로록 5개 나열하고 프로세싱만 가운데 하나 더 끼워 놓은 모양이에요. 이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여기, 그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오고, 그다음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오고,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고, 계속 같은 별이죠. 그다음 여기로 내려오고, 마지막에 여기로 내려오게 만들어 가지고 이 5개의 인터록이 강제로 걸리고 출력도 강제로 걸리도록 쪼로록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타이머가 있었죠. T-on 타이머 5개를 쭈루룩 나열해 놓고 S 매뉴얼 모드, 총 이 S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5개가 동시에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놨죠. 무조건 하나만 선택됩니다. 무조건 하나만 선택되게 해놨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선택이 되는 순간 T-ON이 걸리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움직여 볼게요. 다른 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얘는 꺼지겠죠? 근데 T-ON이 있기 때문에 0.1초 뒤에 켜져요. 그러니까 꺼지고 0.1초 뒤에 켜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로 움직이는 것처럼 눈으로는 보여도 실제로는 0.1초라는 간격을 강제로 준 거예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요 두 개는 동시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강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외부로 나가는 Q 출력을 여기다 걸어놔서 S가 내부적으로 스캔 단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 하더라도 0.1초를 더 걸어서 순간적으로 아무 뭐 선택되지 않은 모드가 생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출력이 동시에 나가지 않겠죠? 0.1초에 해당하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필요의 경우는 0.1초를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이걸 외부로 꺼내서 시간을 줄 수도 있어요. 대기 시간 같은 걸 줄 수도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8번째 네트워크에는 매뉴얼 S 매뉴얼도 아니고 S 오토도 아니고 S 유저 1도 아니고 S 유저 2도 아니고 S 유저 3도 아닌 경우, 그러니까 그 어떤 모드도 혹시나 아닌 경우가 발생하면 이걸 일종의 버그죠. 누군가가 내부적으로 손을 대가지고 어떤 모드가 아닌 상태가 3초간 유지가 됐을 때 그냥 S 모드를 선택해라 라는 이 안전문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드 넘버라고 해서 Q가 실제로 살았을 때 1번을 Q 모드에다가 넣어라, 2, 3, 4, 5를 넣어라 라고 이렇게 번호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이 매뉴얼 모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넘버까지 추가를 해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는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인트로 모양은 굉장히 강력한 모양이에요. 사실 하나만 들어오면 나머지는 절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심지어 이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확실하죠. 더 이상의 뭐 설명은 생략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복붙에서 하나씩만 바꿔 끼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냥 변경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쭈루룩 해서 만들어졌어요. 실제로는 제가 5개까지 만들었지만 뭐 모드가 더 필요하면 더 늘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DB 부분이네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FB 베이스, 우리 FB 베이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장비 1번과 장비 2번이 뭐 이런 식으로 비상이 걸리면 비상이 걸리고 해제하고 메뉴를 갔다가 여기는 어디에는 오토로도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하나의 FB를 공유하면서 두 개의 장비는 별도로 동작하고 있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얘는 이런 식으로만 제어가 되고, 또 여기 밑에 있는 애는 얘를 그냥 없애버릴까요? 그냥 이걸 없애버리고 그냥 이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비상이 걸렸다 하더라도 체인지는 된다. 근데 얘는 비상이 걸리면 체인지 자체가 안 되게끔 아예 장비 두 개가 양상이 아예 다르죠. 요놈은 해제하면은 바로 해제돼서 없어지지만 얘는 해제를 하더라도 로고가 남아있고 리셋을 해야 없어지고, 얘는 비상을 하지 않더라도 비상을 걸리더라도 모드가 변경이 가능하지만 얘는 비상이 걸리면 장비를 모드를 해제할 수 없게끔 뭐 만들어 놓는, 이런 식으로 장비 두 개 자체가 아예 양상이 다르게 같은 펑션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양상이 다르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장비를 두 대가 아니라 뭐 한 3대, 4대, 5대 계속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이 베이직 FB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막 여러 개로 생각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모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모드 시스템, 네,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